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N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기 있는 피부에 호수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으며 남편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진급도 빨리 했고 회사 팀장이 되어 예전보다 일이 많아져서인지 한 달이면 15일 정도는 외국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 없는 날이 많은데도 심심해하지도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장난꾸러기 두 도련님들 덕분이에요.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두 남동생을 데리고 살아왔기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는데 결혼 전에 자주 만나왔었고 제 친동생처럼 느껴져서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자기야,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동생들한테 남들과는 다르게 과하다 할 정도로 잘 챙겨주잖아. 그래서 말인데 애들이 직장 구하기 전까지만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큰애는 취준생이니까 한 1, 2년 정도면 될 것 같고 작은애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못해도 5년 안에는 쫓아보낼게. 응? 하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존심 강한 이 남자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간곡히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주겠어요.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같이 살자고 말을 하였고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결혼 안 한 도련님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도련님들은 20대 중반에 혈기왕성할 때라 조금 걱정되어 늘 조심하며 지냈는데 같이 살다 보니 그런 걱정한 게 무색할 만큼 재미있게 지냈으며 도련님들은 장난을 먼저 칠 정도로 성격이 좋아서 한 번씩 야한 이야기도 잘하고 짓궂게 굴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어느 쉬는 날 저는 평소처럼 집안 청소를 다 끝내고 땀이 많이 나서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씻게 되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샤워하는 게 취미생활이라면 이상하겠지만 제 몸을 씻을 때 제일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제가 욕실에 들어갈 때 도련님들이 늦게 들어온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속옷과 수건을 거실 소파에 두고 옷은 침대 위에 놔뒀어요. 그리고 욕실에 들어가서 씻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형수! 작은 도련님 행차하셨다. 어디 있느냐? 하며 저를 큰 소리로 부르며 작은 도련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거실 소파에 수건과 제가 입을 속옷을 놔두고 온 게 생각이 났고 빨리 수건으로라도 가려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많던 수건은 세탁기에 넣어버린 상태여서 제가 걸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별 수 없이 욕실문을 살짝 열고 저기 정수도련님 거기 소파에 있는 타월이랑 내 속옷 좀 갖다 줄래?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 침대에 있는 옷도 좀 가져다 줘. 하고 말했더니 역시나 평소 제 말을 제일 안 듣고 깐족대는 작은 도련님은 싫은데 그냥 나와요.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부탁하는 입장이라 최대한 굽신거리는 말투로 갖다 주라고 말을 했더니 문이 살짝 열리면서 예, 갖고 왔어요. 하길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조금 더 열리더니 옷은 안 주고 제 몸만 슬쩍 쳐다보더니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너무 굴욕적인 데다가 당황했고 멍하니 있다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진짜 정수 너 뒤질래? 빨리 옷 안 가져와? 하며 소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수건과 옷만 가져다 주고는 어디론가 나가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속옷은 안 주고 왜 이것만 딸랑 갖다 주는 건지 어쩔 수 없이 몸을 닦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쇼파로 가서 속옷을 찾으니 분명 있었던 속옷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작은 도련님이 가져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전화를 걸어 내 속옷 어딨냐고 물어보니 자기 주머니 속에 있다며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이가 없었고 지금까지 속옷이 없어진 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해봤지만 별 의심 안 했었거든요. 작은 도련님이 가져갔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친. 그럼 지금까지 네가 내 거 속옷 가져간 거야? 빨리 내놔라. 너 제정신이야? 네 큰형한테 말하기 전에 빨리 갖고 와. 하며 화를 냈지만
작은 도련님은 솔직하게 자기 취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만 골라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취업하면 그 속옷값은 몇 배로 쳐준다고는 하는데 정말 기가 차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양아치라고 욕을 하며 빨리 가져오라고 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와우, 우리 형수 나 양아치인 거 이제 알았어? 언제 한번 양아치 제대로 보여줄 테니 기대해. 안녕. 하며 제 전화를 지가 먼저 끊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쥐어짜고 있었을 때 큰 도련님이 집으로 들어왔고 평소처럼 저에게 자상한 말투로 말을 건네더라고요.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말을 해주었는데 큰 도련님은 저를 한참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형수, 아무리 우리가 편한 사이라고 해도 속옷은 좀 입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도련님이랑 통화하느라 입는다는 걸 깜빡했고 후다닥 안방에서 갈아입고 나와 큰 도련님께 징징거리며 작은 도련님이 속옷을 가져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도련님은 자기 동생이지만 변태의 양아치 기질이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며 그놈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지가 맘에 들면 직진한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정수 그놈이 형수 좋아하는 것 같던데 형수 반응 보니까 아직 고백은 안 했나 보네. 정수가 숨겨놓은 형수 속옷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에이 맨입으로 알려주기 좀 그러네. 나도 협박하고 싶은걸? 하며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작은 도련님 때문에 짜증나 있는 상태에서 큰 도련님까지 그런 말 하니까 왠지 더 짜증이 몰려왔지만 꾹 참으며 웃으면서 알려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따, 그거 비싼 거란 말이야. 꼭 찾아야 돼. 응? 알려줘. 하고 말을 하니 큰 도련님은 말해줄 테니 한번 안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남자들은 다 똑같다는 생각에 어이없어 하면서 민수야, 나 네 형수야. 안아주긴 뭘 안아줘. 하며 이마에 딱밤을 때리니 그 순간 저를 꽉 안아버리더군요. 너무 훅 들어온 큰 도련님의 행동에 얼음이 되어버렸고 큰 도련님은 희죽거리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니 제 손을 잡고 작은 도련님 방으로 들어가 침대 밑 맨 구석에 있는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게 다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상자를 본 순간 그러면 안 되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누군가 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짝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작은 도련님이 한 집에서 어떤 상상을 했을지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작은 도련님이 집으로 허둥지둥 들어와 자기 방에 있는 저와 큰 도련님을 보더니 아이씨, 둘이 뭐야? 헉! 형! 왜 내 비밀 정서를 형수한테 알려주는 거야? 하며 큰 도련님께 화를 내더니 같이 보고 만졌으면서 왜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면서 혼자 열심히 주절주절 대며 변명을 하더니 엄청 큰 쇼핑백 하나를 저에게 주었고 쇼핑백 안에 있는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보니 제가 늘 입고 다니는 메이커 속옷이 들어있는 겁니다. 좋게 봐도 30개가 넘어 보였고 남편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선물을 작은 도련님께 받았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도련님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어디 투자한 게 잘 돼서 돈을 좀 벌었다며 지갑에서 수표 5장을 저에게 건네주며 필요한 거 다 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수표의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에이 도련님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잘 쓸게요. 와, 이거 숫자가 다 몇 개야?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정말 이거 나 다 주는 거예요? 설마 구경만 시켜주고 뺏어가는 거 아니지? 하고 의심을 했더니 작은 도련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나중에 달라고 안 할 테니 실컷 쓰라고 했고 큰 도련님을 보며 지갑에서 수표 5개를 꺼내 취직하기 전까지 쓰라며 건네주는 겁니다. 큰 도련님은 자기는 금방 취직할 테니 이거 필요 없고 한 장만 쓰겠다고 하며 나머지 4장은 제 손에 쥐어주며 그동안 못 잤던 생활비라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맨날 야한 농담만 하면서 둘이서 날 놀려대더니 그래도
날 생각하고 있었네. 하고 생각을 했고 겉으로 내색은 안 해도 절 배려해준 두 도련님이 정말 고맙더군요. 도련님들에게 오늘 큰돈 받았으니 한턱 쏜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작은 도련님이 그 돈은 따로 알아서 쓰라고 하며 자기가 쏠 테니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졸지에 큰 부자가 되어버린 기분이 들었고 작은 도련님은 큰 도련님과 함께 저를 명품점으로 데려가더니 가방과 옷을 사주었고 확실히 작은 도련님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쇼핑을 하고 예약해둔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쁜 신랑 때문에 와보지도 못한 곳을 도련님들과 같이 오니 기분이 묘하면서도 왠지 갑자기 왕비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제일 비싼 음식과 최고급 와인으로 갖다 주길 바래요. 하며 말을 하는데 큰 도련님과 저는 작은 도련님의 그 웃긴 말과 말투에 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온 곳이니 어색한 게 눈에 다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금방 최고의 요리들이 한상 가득 펼쳐졌고 도련님들과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요리들을 맛있게 먹으며 최고의 만찬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정수야 맛있게 잘 먹었다. 근데 비싼 음식을 먹었는데도 뭔가 좀 하다.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2차로 소주 콜? 하고 큰 도련님이 제안을 하였고 작은 도련님과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바로 그 제안에 2차로 자주 가는 단골 포차로 갔습니다. 작은 도련님은 저에게 요즘 형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괜찮냐고 물어보았고 한 달에 15일을 들어왔었는데 최근엔 더 일이 많아 바빠져서 일주일만 들어오니 신혼인데 쌩 과부가 된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와, 큰형 너무하네. 왜 이렇게 이쁜 형수를 외롭게 한대? 응? 바람나면 어쩌려고. 근데 큰형 말로는 형수가 엄청 그걸 밝힌다던데. 하고 말을 하는데 술을 마셔서인지 거침없이 말하는 작은 도련님의 말 한마디에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다른 여자라면 이해도 못하고 화부터 냈을 텐데 저는 오랫동안 봐온 작은 도련님이라 악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평소 하던 대로 야한 농담으로 맞받아치기로 했습니다. 그래, 좀 심하긴 해. 그건 인정. 내가 그걸 못하니까 그때마다 욕실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씩 샤워하는 거야. 뭐 샤워하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지 뭐. 하고 말을 했더니 역시나 큰 도련님과 작은 도련님은 그 말에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와우, 역시 우리 거침없는 형수. 존경. 그럴 때마다 내 방으로 와. 내가 도와줄게. 하며 작은 도련님이 짓궂은 농담을 하는데 더 이상 선 넘으면 죽는다고 말을 하며 술잔을 다시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신 술에 기분이 좋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버리기 시작했고 그나마 정신력이 강한 큰 도련님이 대리를 불러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은 더 이상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겨우 눈을 뜨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거실은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들과 저는 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너무 놀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해보고 있었을 때쯤 작은 도련님이 일어나더니 절 보며 씩 웃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들 옷을 벗겨버렸대? 하며 말을 하는데 그 표정을 보고 작은 도련님이 범인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으이그, 너 술 취한 척하고 네가 이랬구나. 하며 등짝을 때렸는데 그때 큰 도련님도 일어나 자기가 어제 기억하고 있던 모든 걸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뭐라 말도 못했습니다. 작은 도련님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작은 도련님에게 짝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며 안기고 난리를 쳤다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서로 거리를 두며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노력했지만 이미 한 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두 도련님들과 저는 여전히 남편이 없을 때 간혹 즐기며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미친 짓인지 알지만 저도 이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